오늘도 어제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셨나요? 어쩌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며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의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뇌가 가장 게으른 효율성을 선택했을 뿐이죠. 우리 머릿속에는 1.5kg짜리 분홍색 슈퍼컴퓨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 최첨단 기기를 고작 1980년대식 타자기처럼 쓰고 있습니다. 내 성격은 바뀌지 않아, 내 지능은 여기까지야 라는 말들은 당신의 뇌가 정성껏 지어놓은 운명론이라는 이름의 안락사 병동입니다. 따뜻하고 편안해서 벗어나기 싫겠지만 사실 그곳은 당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말려 죽이는 가장 위험한 장소입니다. 우리는 흔히 유전자가 인생의 설계도라고 믿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형질이 철근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어 내 인생이라는 건물의 층수와 모양을 이미 결정해버렸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뇌과학의 최전선에서 밝혀진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의 뇌는 고정된 건축물이 아니라 매일 밤 입주자의 기분에 따라 벽을 허물고 창문을 새로 내는 가변형 텐트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20만 년 전 사바나 초원을 달리던 우리 조상들의 뇌와 지금 당신의 뇌는 하드웨어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누군가는 그 뇌로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누군가는 무기력의 늪에서 허우적거릴까요? 그것은 뇌가 가진 본능적인 사내 정치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뇌는 지독할 정도로 실용적인 조직입니다. 쓰지 않는 근육이 퇴화하듯 당신이 난 안 돼 라고 말하는 순간 뇌는 변화를 담당하는 부서의 전원을 꺼버립니다. 예산이 삭감된 부서처럼 동력을 잃고 멈춰서는 것이죠. 반대로 당신이 아주 작은 시도라도 시작하면 뇌는 그 즉시 신입사원을 뽑고 새로운 회로를 깔기 시작합니다. 뇌는 당신이 어떤 명령을 내릴지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뇌가 이토록 피곤한 재건축의 삶을 선택한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덜 떨어진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갓 태어난 송아지는 30분 만에 초원을 달리는데 왜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은 1년이 지나야 겨우 첫걸음을 떼는 걸까요? 이 비효율적인 나약함 속에 숨겨진 인류 최대의 반전, 시나리오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뇌가 선택한 이 위험한 도박의 실체를 알게 된다면 당신은 절대 예전처럼 살 수 없을 겁니다. 갓 태어난 가젤이나 기린은 태어난 지 30분 만에 포식자를 피해 초원을 질주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완벽에 가까운 완성품으로 세상에 나오는 셈이죠. 반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혼자서는 고개조차 가누지 못해 부모의 절대적인 보살핌 속에서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한 야생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명백한 설계 오류이자 불량품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1.5kg의 이 분홍색 덩어리는 생존을 위해 아주 위험하고도 영리한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빠른 성장과 전문성을 과감히 포기하는 대신 세상 그 어떤 환경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무한한 수정 가능성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찬양하는 뇌 가소성의 진짜 얼굴입니다. 뇌 가소성이란 단순히 공부를 잘하게 되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뇌가 미완성의 상태로 태어나 외부 세계라는 교과서를 직접 읽으며 스스로를 디자인해 나가는 초능력입니다. 뇌는 미리 짜인 설계도대로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따라 생명체라는 뜻이죠. 사바나의 또약볕 아래서든 영하 40도의 북극에서든 혹은 21세기의 복잡한 디지털 사회에서든 인간이 번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덜 만들어진 상태의 덕분이었습니다. 텅 빈 도화지로 태어났기에 우리는 무엇이든 그릴 수 있게 되었고 가장 나약하게 태어났기에 가장 강인한 적응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이 자신의 상처나 환경을 바꿀 수 없는 숙명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사실은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처한 상황에 맞춰 최적의 생존 루트를 찾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뇌는 결코 멈춰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겪는 고통조차 뇌는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기 위한 원재료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유연한 뇌의 일부 부서가 갑자기 일거리를 잃어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평생을 시각을 담당하던 부서가 어느 날 갑자기 앞을 볼 수 없게 된다면
그 빈 공간은 폐허가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도 못한 기괴하고도 놀라운 변신을 시작할까요? 넬슨 제독의 사라진 팔이 전하는 소름 돋는 이야기가 그 해답을 쥐고 있습니다. 1797년 영국의 넬슨 제독은 날아온 총알에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현대의학이라면 절단수술로 끝났겠지만 그의 뇌 안에서는 기묘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팔은 사라졌는데 넬슨은 여전히 손가락을 굽히거나 팔을 움직이는 감각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그는 이것을 영혼의 증거라 믿었지만 사실은 우리 뇌가 가진 지독한 실용주의가 만들어낸 착각이었습니다. 뇌라는 거대 기업 안에서 오른팔 담당 부서가 갑자기 일거리를 잃자 옆 부서원들이 빈 사무실을 차지하기 위해 몰려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뇌과학에서 말하는 영토 전쟁, 즉 신경회로의 재구성이 시작된 신호였습니다. 뇌는 빈 사무실을 단 1초도 놀려두지 않습니다. 오른팔을 담당하던 뇌 영역에 더 이상 신호가 들어오지 않자 바로 옆에 있던 얼굴 담당 부서가 그 영토를 침범해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넬슨이 면도를 하거나 뺨을 만질 때마다 그의 뇌는 그것을 사라진 팔의 감각으로 오해하게 된 것이죠. 뇌는 마치 실적의 눈이 먼 부서장처럼 주인이 사라진 업무 구역을 집어삼키며 새로운 질서를 세웁니다. 고정된 위치에서 정해진 일만 하는 줄 알았던 뇌 세포들이 사실은 더 많은 정보와 자극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사내 정치를 벌이고 있었던 셈입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통해 무서운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이 어떤 능력을 오랫동안 쓰지 않는다면 뇌는 자비 없이 그 부서를 폐쇄하고 다른 용도로 전용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해야지 라며 방치한 당신의 재능이나 감각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옆 부서에게 영토를 야금야금 빼앗기고 있을지 모릅니다. 뇌에게는 휴가란 없으며 오직 사용 아니면 도태만이 존재할 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만약 팔 하나가 아니라 시각이라는 거대한 사업부 전체가 문을 닫게 된다면 뇌는 어떤 결단을 내릴까요? 아예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를 뒤바꿔버리는 소년의 경이로운 생존 전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눈을 잃은 소년 벤 언더우드에게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벤은 여느 아이들처럼 자전거를 타고 농구를 하며 벽에 부딪히지 않고 복도를 달립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소년은 입천장을 쳐서 똑똑 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낸 뒤 그 소리가 물체에 맞고 돌아오는 반사음을 듣습니다. 마치 박쥐나 돌고래처럼 초음파로 위치를 파악하는 반향 정위 능력을 스스로 터득한 것이죠. 놀라운 건 소년의 귀가 특별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기적은 소년의 머릿속,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시각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벤이 소리를 낼 때 그의 뇌를 스캔해보면 청각 부서뿐만 아니라 시각을 담당하던 거대한 뇌 영역에 환한 불이 들어옵니다. 업무가 끊겨 폐쇄 위기에 처했던 시각 부서가 소리라는 새로운 데이터를 받아들여 이미지를 그려내는 작업장으로 업종을 변경한 것입니다. 뇌에게 데이터의 출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눈으로 들어온 빛이든 귀로 들어온 진동이든 상관없습니다. 유의미한 패턴과 정보만 있다면 뇌는 그 전기 신호를 버무려 세상이라는 그림을 완성해냅니다. 결핍은 장애가 아니라 뇌가 가진 잠재적인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아주 강력한 트리거가 된 셈이죠. 결국 우리 뇌는 우리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따라 그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시각 부서가 청각 신호를 받아 이미지로 견환하듯 당신이 지금 어떤 정보를 뇌에 입력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뇌 구조는 완전히 재편될 수 있습니다. 뇌는 고정된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따라 성격이 바뀌는 만능 데이터 엔진이니까요. 그런데 이 놀라운 부서 개편이 단 몇 시간 만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당신이 매일 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 시간에도 당신의 뇌는 영토를 지키기 위해 눈물겨운 야간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꾸는 꿈속에 숨겨진 뇌의 처절한 생존 본능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매일 밤 무의식의 세계로 떠나는 꿈은 오랫동안 신비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의 렌즈로 들여다본 꿈은 사실 뇌가 자신의 소중한 영토를 지키기 위해 벌이는 처절한 야간 방어전에 가깝습니다. 앞서 보았듯 뇌는 할 일 없는 부서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빛이 사라진 밤, 시각 부서는 아무런 데이터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죠. 이때 옆 부서인 청각이나 촉각 부서가 저기 빈 사무실이네? 라며 침범해 올 수 있습니다. 단 몇 시간의 공백만으로도 뇌의 지도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뇌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뇌는 이 위기를 막기 위해 기발한 속임수를 씁니다. 잠든 동안 외측 술상액이라는 부위가 시각 부서에만 랜덤한 전기 신호를 강제로 쏘아 올리는 것이죠. 밖에서 들어오는 실제 정보가 없으니 안에서 가짜 일거리라도 던져주어 부서원들이 퇴근하거나 자리를 비우지 못하게 붙잡아두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꾸는 꿈의 실체입니다. 뇌가는 당신의 몸을 마비시켜 안전을 확보한 뒤 시각 부서가 다른 감각에 잡아먹히지 않도록 밤새도록 화려한 가짜 영상을 틀어댑니다. 꿈은 낭만적인 환상이 아니라 시각 영토를 사수하기 위한 뇌의 눈물겨운 야근인 것입니다. 실제로 태어나자마자 뇌가 어느 정도 완성된 기린이나 가젤은 꿈을 거의 꾸지 않습니다. 이미 부서 배치가 끝난 견고한 조직이라 영토를 뺏길 위험이 적기 때문이죠. 반면 가장 유연한 뇌를 가진 인간은 가장 길고 복잡한 꿈을 꿉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당신의 뇌는 시각 부서 절대 사수를 외치며 1.5kg의 우주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뇌는 이토록 변화에 민감하고 필사적입니다. 그런데 왜 누군가는 이 역동적인 엔진을 가지고도 인생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걸까요? 뇌가 변화를 승인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하는 최종 결제 서류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서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이올린의 거장 이착 펄먼의 연주가 끝난 후 한 관객이 감동에 젖어 외쳤습니다. 선생님처럼 연주할 수만 있다면 제 평생이라도 바칠 수 있어요. 그러자 펄먼은 담담하게 대답했죠. 말씀하신 대로 저는 평생을 바쳐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단순한 노력의 산물로 치부하지만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변화를 승인하는 뇌의 최종 결제 과정입니다. 뇌는 효율성의 화신입니다. 당신이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수천 번의 행위는 뇌에게 그저 의미 없는 잡음일 뿐입니다. 뇌가 신경회로를 재편하는 거대한 공사를 시작하려면 반드시 흥미와 긍정적 정서라는 직인이 찍힌 서류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반복은 뇌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억지로 하는 공부나 지루한 업무를 할 때 뇌 스캔을 해보면 신경방은 놀라울 정도로 잠잠합니다. 뇌 입장에서는 굳이 에너지를 써가며 새로운 길을 닦을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당신이 무언가에 미쳐 있을 때, 즉 도파민이 솟구치고 정서가 고양될 때 뇌의 빗장은 활짝 열립니다. 이때 신경 가소성은 폭발하며 어제까지는 불가능해 보였던 연결이 단숨에 이루어집니다. 뇌는 당신의 마음이 동하지 않는 일에는 결코 귀중한 영토를 내어주지 않는 고집불통 부서장과 같습니다. 결국 인생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뇌를 설득할 감정적 동기가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뇌는 당신이 그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거나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할 때만 기적 같은 변화를 허락합니다. 당신의 1.5kg 뇌는 지금 당신의 진심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변화를 원해? 아니면 그냥 해보는 소리야?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강력한 변화의 엔진을 가지고도 오히려 그 엔진이 완전히 멈춰버린 비극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천재의 아들이라는 화려한 배경 속에서도 왜 누군가의 뇌는 성장을 거부했을까요? 뇌를 마비시키는 그늘의 정체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파블로 피카소의 아들 파울로 피카소는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으니까요.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삶은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정반대인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는 어떤 천재성도 꽃피우지 못한 채 아버지의 운전기사로 살다가 쓸쓸히 생을 마감했죠. 유전학적으로 완벽한 설계도를 가졌음에도 왜 그의 뇌는 위대한 작품을 그려내지 못했을까요? 답은 잔인하게도 아버지의 거대한 천재성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뇌의 가소성은 스스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심리적 공간이 있을 때만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파울로의 눈앞에는 이미 정복할 수 없는 거대한 태산 같은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뇌는 지독할 정도로 경제적인 조직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 산을 넘을 수 없다는 좌절감이나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는 안일함이 뇌를 지배하는 순간
변화를 주도하던 신경회로들은 일제히 가동을 멈춥니다. 뇌에게 동기라는 연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1.5kg의 슈퍼컴퓨터는 고작 현상 유지나 하는 구식 계산기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 비극을 통해 인생의 잔혹하면서도 공평한 진실 하나를 배웁니다.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상이었다면 천재의 자식은 반드시 천재가 되어야 했겠지만 실제 뇌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동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보상이나 타인의 시선은 뇌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당신의 뇌가 진정으로 춤추게 하려면 거인의 그늘에서 벗어나 당신만의 햇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한한 잠재력의 엔진을 어떻게 제어해야 할까요? 이제 1.5kg의 분홍색 우주가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미래를 바꿀 마지막 열쇠가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1.5kg의 분홍색 덩어리가 벌이는 경이로운 사투를 목격했습니다. 이 작은 우주는 자외선을 보고 주식의 복잡한 패턴을 피부로 느끼며 심지어 우주의 중력파까지 감지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뇌에게 한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안전과 익숙함이라는 이름으로 그어놓은 가느다란 선이 있을 뿐이죠. 상담실 문을 두드리는 수많은 이들이 제 인생은 이미 늦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그들의 머릿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길을 내기 위해 꿈틀거리는 무한한 신경망을 봅니다. 당신의 뇌는 단 한순간도 당신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공은 당신에게 넘어왔습니다. 당신의 뇌는 만능 데이터 엔진입니다. 당신이 어떤 감각에 집중하고 어떤 정서의 마음을 여느냐에 따라 뇌는 내일 아침 전혀 다른 부서를 창설하고 새로운 지도를 그려낼 것입니다. 뇌의 가소성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도구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인간이 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자유의지의 증거입니다. 유전자가 그어놓은 선을 지우고 환경이 씌운 굴레를 벗겨낼 힘은 이미 당신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1.5kg의 우주를 믿고 첫 신호를 보내는 순간 뇌는 온 힘을 다해 그 변화에 응답할 것입니다. 당신은 내일부터 어떤 감각으로 세상을 마주하고 싶으신가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아낸 소년처럼 당신의 결핍은 오히려 가장 강력한 제6의 감각을 깨우는 통로가 될지 모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마주한 벽은 사실 뇌가 새로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잠시 세워둔 공사 표지판일 뿐입니다. 당신의 의지가 뇌의 전원을 켜고 당신의 열망이 신경회로를 춤추게 합니다. 자, 이제 이 경이로운 항해를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인류가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모든 해답은 바로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토닥 심리학입니다.